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여기에 따른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또 낙폭 이후에 이제 만회가 되긴 했지만 시원스럽게 돌리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지표, 선물옵션 동시만기, 헌법재판소 일정, 이게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앞두고 대기 매수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대규모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뭐 로봇, 화장품, 전기전자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업종 내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산별적으로 올라가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오늘 나스닥이 4%나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4% 빠진 게 이전에 언제 있었냐면 저 정도 빠졌던 건 2022년 9월 때 그때 한번 저렇게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때 이제 급락했을 때 미국의 물가 지표가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물가 지표 높게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CPI가 막 8% 나오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되게 세게 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하락을 했었고, 그 직전에 또 하락했던 기록은 2020년 3월 코로나 때. 그러니까 한 2, 3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급락이 오늘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선 역할을 하는 50주선. 그러니까 뭐 주말에 만회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50주선을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마감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압박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에 양시장 모두 다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는 그냥 꾸준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2시 이후에는 이제 공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일단 초반 이후에는 어제 트럼프의 발언은 이미 한번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돌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저가매수 해볼까? 이런 투자자들이 일부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 ADR인데 코스닥, 제가 ADR 얘기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다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한 80으로 마감되긴 했는데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초반에 저점 찍을 때 76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75 정도 되면은 과매도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과매도권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즈음 됐을 때는 좀 매수하고 보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나서면서 종목들이 약간 이제 낙폭을 줄이는 뭐 상승으로 돌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낙폭을 줄였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어쨌든 많이 빠져서 일단 매수하고 보자라는 부분적인 매수세가 좀 가동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부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저 정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요 증권사라든가 기관 등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에서 1.7%. 그러니까 성장 전망을 0.7%포인트 낮추는 거는 굉장히 크게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전부 다 이거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 때문이야. 막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일부에서는 국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의심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저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참고로 내일 새벽에 미국의 3년물 국채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10년물이 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0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국채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규모가 될 때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쉬운 건 빌리는 쪽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금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 싼 값에 빌리면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금융시장 흔드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내일이 메인 발행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넘어가면서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정말 그랬나 보다라고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나오면서 근데 그전에는 이제 관세로만 커버가 됐었는데 이제 침체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에 부담을 갖게 됐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 풋 없다. 베센트 장관이나 트럼프 자신도 주식시장 하락하는 거 뭐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풋으로 약간 해석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을 했죠. 우선 오늘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린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스크 좋은 사람인데 그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머스크를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내일 머스크에 대한 신뢰 표시로 테슬라 차 한 대 구매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뭐 한 대 사는 거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저게 일종의 테슬라 주가가 대표적인 어떤 기술주의 어떤 약세를 상징하는 그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저게 혹시 트럼프 풋을 저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스닥 선물이 나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어떤 나스닥 선물 올라올 때 어떤 뉴스가 나왔거나 그런 건 확인된 게 없거든요. 혹시 이런 것이 트럼프 풋으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챗 GPT가 출발하기 전후 그때하고 지금하고 선행 P를 저기 보면 엔비디아는 41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24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딱 절반은 아니지만 기업의 밸류 가치는 상당히 커진 거죠. 좋아졌는데 주가는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일종의 트럼프 풋 같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1일 미국 시간으로 11일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수장들을 만난다라고 해서 요게 어떤 액션이 될 수 있다. 근데 저게 일기 때도 저랬어요. 트럼프가 자기가 막 트윗 같은 거 올리고 하다가 시장이 그때 막 트윗만 올려도 시장이 폭락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폭락을 하면 이게 도대체 왜 빠지는 거냐라고 해서 월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좀 의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말로는 뭐 센 척하지만 제가 아침에 그 사인 그림 보여드렸었잖아요. 좀 의식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이 올라오고 이제 증시도 좀 낙폭을 줄이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뭐 저런 거 가지고 뭐 돌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종목들이 돌아서는지 여부로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2차 전지가 여전히 고전을 하는 종목들별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선방했죠. 예, 삼성전자는 120월선에서 대롱대롱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 이제 플러스로 돌렸고, 하이닉스도 플러스로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코스닥은 오늘 역시 뭐 LG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가 고전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뭐 휴젤이라든가 티슈진이라든가 이런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로봇주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양시장의 낙폭을 줄이는데 역할은 각각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는 이제 일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외국인들 오늘도 3,600억이면 되게 많이 판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오늘 어떻게 저렇게 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오늘 팔았어요.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을 건데 팔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수로 하루는 가끔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연속 매도가 나오면 일단 1분기는 거의 채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분기 할당된 건 다 채운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서는 건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제 좀 매수로 계속 붙어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종목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매수 쪽에는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종 안에서 골라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경기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뭐 방산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쪽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죠. 예, 뭐 그래서 오늘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이런 형태를 보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뭐 조선주 팔고 뭐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매수 쪽에서도 보면 그 업종 1등주는 잘 안 샀어요. 예, 업종 내에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종목군들 또 선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거래를 보인 게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로봇주 이제 매수한 게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주, 제약 바이오의 일부 정도. 근데 뭐 제약 바이오 대형주는 또 팔았으니까 골라서 매매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오늘 장에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매수인데, 반도체에서는 조금 그 소재 쪽, 예, 그러니까 소재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공을 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 샀고요. JYP는 매도하고 YG가 이제 YG하고 SM을 사는 게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자, 뭐 요약을 해보면 그 수습을 좀 하는 것 같은 액션이 있었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막 부통령이 뭐 SNS에 이제 약간 기분 나쁜 글만 올리고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봐주겠지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나는 몰라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의 어떤 비판하는 비판성의 기사 또는 왜 저러지 뭐 이런 기사들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 관련된 이거 굉장히 돌려서 표현한 트럼프 푸신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지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움직여주는 게 상징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입니다. 네, 두 종목이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 하는데 진짜 이벤트는 이제 시작되죠. 내일 밤부터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동시만기일이고 다음에 이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큰 굵직한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외국인들의 선택, 대형주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게 감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6일, 7일 동안에 닷새인가가 아마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율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11거래일 중에서 코스닥이 이틀만 오르고 9일 빠졌거든요. 이제 돌아설 때 코스닥이 저는 이제 거의 과매도권으로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1000종목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라서 거래량을 수반하고 1000종목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치나 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삐끗하면 신용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이 부분적으로는 종목들별로 터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대규모로 크게 터질 때는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700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신용이 아주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방어해주는 게 뭐 이래저래 좀 덜 피곤하죠. 그래서 1000종목 이상 거래대금 수반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이제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는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그 테슬라 급락을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15% 빠진 거를 되게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그 1% 움직임에 1.5배, 뭐 2배, 3배, 4배 이런 식의 어떤 ETF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2배짜리 ETF 상품을 보면 오늘 하루에 30%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찾아보게 됐냐면 피크 대비 낙폭이 82%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어놨으면 몇 달 안 됐는데 그게 180만 원 된 거예요. 사실상 거의 휴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아마 저 ETF 관련된 물량이 터지면서 낙폭이 더 커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오늘 하락이 그 매도의 어떤 피크를 본 게 아닐까? 왜냐면 2배 레버리지면 사실상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매도 나와도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휴지가 되다시피 돼 있는 위치라서 지금부터는 저 매도 물량에 따른 영향력은 축소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나와서 거의 ETF 많이 몰려있는 종목의 특성상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거라면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투자 심리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챗 GPT 그 들어오기 전 PBR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PER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너무 싸졌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반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면 이건 진짜 경기 침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남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이내에 두 종목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시황상 중요한 타이밍이라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 방송하는 거 뭐 나가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셔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매일 아침 5시 55분에 MTN에서 해외 증시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제부터인데 7시 15분에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OBS 99.9 라디오에서 하는 거 합니다. 제가 가끔 한번 이렇게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들으시면 해외 증시 정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체크포인트 정리하는 방송이 나가니까 라디오 들으시거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